사흘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 시작은 바로 영비소입니다. 네, 영비소의 7번째 주인공,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이십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은 영화계에서도 7 같은 존재세요. 종교에서나 영화에서나 세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세븐, 모든 시작과 끝을 맺는 세븐은 영화계에서도 그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는 1899년도에 태어나서 무성 영화부터 유성 영화까지, 흑백 영화부터 컬러 영화까지 한 시대, 한 영화의 역사와 함께한 거대한 감독님이신데요. 서스펜스, 스릴러의 거장이 누구야? 하면 딱 한 분만이 떠오릅니다. 그는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서스펜스의 대가, 그리고 스릴러 장르물의 대가로 그분을 지울 수 없는 거대한 성벽과 같이 어떤 7의 상징적이고 성스러운 숫자와 같이 그분은 영화계에서도 결코 빠질 수 없는 단 한 분의 감독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의 영화 정말 많습니다. 그분은 평생 56편의 영화를 만드셨는데요. 모든 영화들이 각각 볼 때마다 정말 재밌고 다른 매력을 가졌고 또 수많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분 물론 로맨틱 코미디도 만드셨어요. 다른 장르도 만드셨는데 워낙 그분의 스타일이 강하게 우리 관객들에게 전해진 것이 스릴러와 서스펜스이기 때문에 스릴러와 서스펜스의 대가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알프레드 히치콕으로, 그의 이름도 좀 그렇죠? 알프레드 히치콕. 왠지 히치콕 하니까 좀 딱 와닿는 콕콕 기억에 남는 이름입니다. 그와 같이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작품에서도 그의 성격과 그의 어떤 퀄리티 그리고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묻어난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고, 또한 새롭고 신선하고 정말 관록 있고 웅장하고 또 노련하고 완숙한 작품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할 작품은 너무 많은 작품이 있어서 오늘 아침, 어제부터 다시 그 전날부터 계속 머릿속에서 며칠 동안 사실은 고민했어요. 이분의 작품이 워낙 좋은 작품이 많고, 새, 이참, 사이코, 현기증, like everything. It's like 56개의 작품들이 제 머릿속에서 물레처럼 돌아가면서 제가 화살을 딱 꽂았을 때 무엇이 왔냐? 오늘 아침에 창밖을 보면서 제가 결정을 했는데요. 바로 이 창입니다. Rear Window. 네, 이제부터 이 창을 소개하겠습니다. 야! 영비소 7번째 주인공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의 이 창은 바로 한 자리,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목과 같이 창문을 통해서 한 주인공이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을 맺는데요. 주인공은 사진작가로서 다리를 다쳐서 붕대를 감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자신이 이 창밖을 통해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대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웃고 즐기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의 위험까지 처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한 공간으로 그 주인공이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고 영화 끝까지 주인공은 방 안에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 이야기에 절대 루즈함이 없고 이야기를 끝까지 서스펜스하게 끌고 가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의 정말 그 정신력과 자신감은 대단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인트로 장면에 처음에 원샷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 크레딧샷에는 이웃집 건물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시작된 오프닝 샷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처음에 검은 고양이가 계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벽을 비춰주고요. 어떤 이웃집을 비춰주고 이렇게 샷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비둘기 2마리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웃집들의 모습, 그냥 창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또 다른 이웃집을 보여주고 팬을 해서 이쪽으로 주인공으로
옵니다. 주인공이 꿈을 꾸고 잠을 자고 있고요. 머리에는 흥건하게 이마에 땀이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샷이 바로 온도계입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조금 더 클로즈업, 미디움 샷으로 들어가서 이웃들의 모습을 한 번 더 훑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굉장히 인상적인 오프닝 샷을 감독님이 가져가면서 이 이야기는 집중도를 굉장히 딱 집중하게 포커스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인물이, 주인공 인물이 바라보는 이웃에 대한 시선과 그의 상상과 그리고 서스펜스한 이야기로 끌고 갑니다. 참 놀랍죠? 우리 요즘 영화들을 보면 많은 장소들이 바뀌고 그리고 많은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영화가 가져가는 힘과 서스펜스는 이 다른 많은 장소들이 나오고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서 사건을 꼬고 비틀고 해도 이 영화가 가져가는 순수한 서스펜스만큼 그것보다 물론 훌륭한 영화도 있지만 더하고 덜하진 않습니다. 이 영화는 끝까지 관객들을 긴장을 놨다 쥐었다 밀당을 엄청 잘하면서 가져가는데요. 이렇게 히치콕 감독님은 그만의 스타일로 작품에 완벽하게 관객들의 정말 심장과 긴장을 놓지 않는 감독님이십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은 독특하신 분입니다. 재밌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가 서스펜스의 거장이긴 하지만 그가 평소의 모습은 아이같이 장난꾸러기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스태프들과 장난도 치고 엉뚱한 상상을 해서 내기도 하고 그렇게 어디 가나 호기심이 많고 장난도 잘 치는 아이 같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의 이미지는 굉장히 독특하죠. 그의 영화에서는 그는 항상 그의 영화 속에 카메오로 출연하는데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의 작품 속에서 알프레드 히치콕을 찾는 재미도 꽤 쏠쏠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기회가 되시면 이 영화를 보시면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안 가르쳐 드릴게요. 어딘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은 미술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감독님이신데요. 돈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실제적으로 밖에 외부에서 로케이션에서 촬영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파트와 이 주인공의 공간을 세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아파트 건물을 다 짓고 이웃집을 다 짓고 그의 주인공의 집과 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집 안에 나오는 가구들이나 어떤 영화의 세트들은 꽤 감독님의 집 안과 유사합니다. 그는 굉장히 스타일리스트한 가구와 그리고 미적, 취미가 굉장히 높아서 정말 미적 감각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미술에서도 모든 것에서도 그의 영화 속에서는 단 하나의 소품을 자기가 직접 가서 그걸 다 배치할 정도로 집요함과 정말 주도 면밀한 감독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집착이 강하신 그리고 집중력이 강하신 분이시죠. 감독들은 좀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연출할 때는 물론 무게를 잡는 건 아닌데 조금 좀 더 집중하고 몰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테일이나 그런 작은 거에도 왜 눈에 딱 보여가지고 그것만 계속 신경 써서 사실 아까도 이 포크가 약간 조금 멀리 있거나 약간 비틀어져서 계속 그거 잡는다고 혼자서 이러고 있는데요.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작은 디테일에도 집중하게 되고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고 감독님도 직접 자신의 그 모든 집들의 가구들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치하고 각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첫 번째 인트로샷, 오프닝 샷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샷을 이렇게 훑는 그 장면, 이것도 여러분 원테이크 론테이크가 굉장히 어려운 샷입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샷은 모든 게 세트 안에서 지어졌고 이 영화 전체가 세트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그렇다면 그 새들, 지나가는 차,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이시면 첫 번째 장면에서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고양이 올라갑니다. 고양이가 옆으로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컷입니다. 다시 시작. 액션해서 고양이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올라오고 이렇게 지나갈 때 비둘기 2마리 날아갑니다. 비둘기 2마리 세트장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옆에 카메라 밖에서 스태프들이 들고 있다가 날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데 그 순간 저 위에 뭐 거기에 새하고 닭들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떨어지거나 하면 다시 컷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웃집들이 보이고요.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버스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뛰어나는데 아이들이 이 카메라가 지나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나갈 무렵 아주 절묘하게 아이들이 지나가고 여기에 이웃을 보이고 이렇게 돌아서 배우 주인공이 이 샷, 이마에서 그가 잠들어서 땀 흘리는 이 샷까지 모든 포커스를, 지금은 자동으로 되지만 그때 모든 거를 다 수동적으로 조정을 해서 갔다 오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만약에 제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정말 기립박수 영화 끝나고 했을 겁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었고요. 감독님 정말 제가 보면서 첫 장면을 제가 완전 사랑에 빠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하게 되죠. 이 영화 보통이야 왠지 something is gonna come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마지막까지 그 흥분과 긴장을 늦추지 못한 작품이었습니다. Rear Window 이창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의 이 창은 마치 영화의 교과서 같은 작품입니다. 왜냐고요? 영화는 우리가 관객이 그리고 감독이 카메라를 통해서, 관객은 화면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삶을 엿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영화는 영화의 그 자체를 영화로 소재를 삼은 겁니다. 이 주인공이 네모난 창이죠. 또 네모난 창입니다. 둥근 창 아닙니다. 네모난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웃들의 모습, 그게 바로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 자신이며 그리고 또한 감독이며 관객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영화적인 영화입니다. 영화를 위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웃들의 어떤 수상하고 섹시하고 관능적이고 재밌고 유머러스한 모습들을 보면서 관객들의 재미와 그리고 호기심과 그리고 긴장과 궁금증과 상상을 가져갑니다. 영화 이 창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의 영원한 테마 관음증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관음증 환자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영화이죠. 그는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관음증에 걸린 사람, 다른 하나는 노출증에 걸린 사람. 이렇게 그는 재밌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는 많이 재밌는 일화와 어록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차츰차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말한 것 같이 이 영화는 관음증 환자보다는 관음증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영화 이 창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남에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지켜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한 훔쳐보는 것 또한 좋아하는 어떤 한 인간의 그 내면과 그 이면을 바라보는 것을 흥미롭게 생각한다는 감독의 고백서 같은 영화인데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은 평단의 그리 인기가 좋은 감독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상업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 흥행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 이렇게 조금은 그의 작품성보다는 흥행성으로 이렇게 평가받던 감독이었는데요. 어느 날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이 오면서 그와 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리포 감독이 이 창의 영화를 말하면서 이 영화는 영화에 대한 영화이다. 그리고 나는 영화에 대해서 꽤 잘한다 하면서 트리포 감독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작품을 굉장히 높이 이야기하면서 평단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더 호의적이고 그의 작품의 세계에 이제 작품성을 발견하고 열광하게 되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은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스토리보드를 완성하는 감독님이십니다.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로 이 모든 씬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이때는 그가 헐리우드의 스튜디오 체제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파라마운트 제작사와
시작으로 모든 영화가 그전엔 조금 루즈했다면 이때부터는 굉장히 철저한 체계와 그리고 관리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요. 시간도 루즈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원칙과 법칙을 지켜야 되고 감독들이 자유로운 예술 세계를 막 펼치는 자유로운 시간제보다 오히려 시간 안에 정확히 맞춰야 되는 헐리우드의 스튜디오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그와 함께 가장 거대한 왕궁처럼 시작되는 게 파라마운트고요. 알프레드 히치콕은 파라마운트와 좋은 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마운트의 튼튼한 자본과 그리고 알프레드 히치콕의 예술성과 작품성이 함께 융합되면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만들게 되고 그의 영화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은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오히려 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그의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려서 스토리보드를 완성하고요. 촬영장에선 절대 그 스토리보드대로만 촬영을 하지 절대 다른 어떤 새로운 샷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도 그가 짜놓은 그 정확한 블로킹으로 움직였어야 되고 그가 원하는 장면 그리고 너무 투마치 익스프레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원하는 그 안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우들이 표현해 주길 원했고 움직여 주길 원했고 모든 세트와 그림과 그 씬 하나하나를 자기 머릿속으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구상하여 완성하여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그것의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루스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어떤 더블 테이크가 없는 겁니다.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가면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은 곧 돈이니까요. 그래서 시간 안에 이 감독이 이 작품에 약속된 씬들을 다 촬영해내는 게 중요한데요. 그가 워낙 그 전에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하고 스토리보드를 완벽하게 짜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빠른 촬영과 그리고 진행을 하여 좋은 작품, 짧고 정말 집중된 작업 안에서 좋은 작품, 명작들이 쏙쏙 나오게 되는 정말 헐리우드 시스템이 가장 사랑한 감독님이시죠. 그렇게 그는 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작품의 연출에도 조금은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는 또한 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관객과 밀당을 잘하듯이 스튜디오 분들과도 밀당을 굉장히 잘하신 분 같습니다. 타협을 적절한 조화 타협을 잘하신 분이신데요. 스튜디오가 이거 너무 제작비 너무 많아서 이 씬은 안 될 것 같아 하면 알았어 이거 포기할게 그 대신 이거 해줘 이렇게 작품에 너 이거 오케이 그럼 난 이거 자기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씬을 챙겨가되 스튜디오와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자신의 의견과 작품성을 지켜갔던 아주 슬기로운 지혜로운 감독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리기 위하여 사전에 엄청난 준비를 하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다 그리고 완성된 스토리보드를 갖고 현장에 가서 액션 시작하는 멋진 감독님이십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은 캐스팅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작품의 이차기 작품의 주인공은 바로 제임스 스튜어트, 당대 최고의 국민 배우죠. 그 당대를 대표하고 어떤 지성적인 중상층의 남자들을 대표하는 제임스 스튜어트. 이미지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젠틀한 젠틀맨의 인상입니다. 당대 국민 배우 제임스 스튜어트와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동화 같은 그녀 그레이스 켈리가 나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정말 이 영화에서 너무나 매력적이고 빛나게 나오는데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은 정말 당대 대표하는 미녀 배우를 잘 캐스팅하기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잘 발굴해냅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이상형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기독교 집안의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서 여자에 대해서 많이 겪지 못하시고 결혼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그의 어떤 여성의 여성상과 그리고 약간의 관음적인 이상형들이 나옵니다. 그의 영화 속의 주인공 여자들은 보통 금발에 그리고 정말 관능적이고 글래머러스하고 섹시하고 또 예쁩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남자들의 호기심이 보이면 당장 딱 칼같이 자르는 도도의 미도 가지고 있는 지적이고 섹시하고 글래머하고 그리고 예쁜 완벽한 여성상들을 그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켈리 그의 이상형에 가까운 완벽한 인물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레이스 켈리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영화 같은, 동화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레이스 켈리는 여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모나코 국왕의 눈에 띄어 모나코의 여왕이 됩니다. 저도 모나코와 인연이 돼서 모나코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몇 차례 모나코에 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 나라는 정말 동화 같고 보석의 나라 같은 작은 동화의 나라 같은 공간입니다. 결혼을 가장 반대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은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국왕과 결혼을 하는데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켈리가 어떤 모나코의 국가적 상황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모나코에 가서 그녀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녀의 상황을 도우려고 노력했던 그레이스 켈리가 어떤 불운의 사고로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감독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는 정말 자신의 배우를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쁜 여배우와 작업할 때는 밤을 새워도 된다.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되게 솔직하고 정말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의 영화에는 그래서 예쁜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배우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당대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배우들이 됩니다. 그렇게 스타를 보는 눈이 좋으신 거죠. Good eyes.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은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센스도 대단하셔서 당대를 대표하는 미술작들도 많이 영화 속에 나오고요. 또한 이 영화 이창에서 나오는 그레이스 켈리가 입은 리사 역할의 드레스는 실제적으로 파라마운트의 수석 디자이너고 아카데미의 8번의 의상상을 받은 이디스 하드 수석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리사의 세련되고 우아한 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직접 제작하고 디자인했는데요. 영화 속의 그녀의 의상은 참 멋집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보는 즐거움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금레 이미지는 굉장히 독특하죠. 저도 뉴욕에서 왁스 뮤지엄에 갔을 때 그분의 동상을 보면 위에 이렇게 새를 머리 위에 달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고민한 영화 중에서도 bird, 새가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이미지의 마케팅에도 굉장히 신경을 쓸 정도로 조금 더 앞서 나가셨던 분 같습니다. 작품, 그리고 작품을 포장하는 법, 그리고 자신의 마케팅, 자신의 이미지의 마케팅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제가 기억나는 일화는 그분이 초기 영화의 작품, 이제 자신의 작품을 상영할 때 그분은 극장 안에 들어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시사회 때. 근데 사실적으로 어떤 감독도 시사회에서 극장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감독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사회 때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독님,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께서도 극장 밖에서 앉아서 관객들이 극장 안에서 비명 지르는 그 소리를 체크하셨다고 합니다. 몇 번 웃나? 몇 번 소리를 지르나? 그걸 체크할 정도로 굉장히 집중되고 집요한 감독님이십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의 촬영은 새로운 도전과 실험적이었습니다. 그는 영화 로프에서 원스팅 원테이크를 처음으로 시도했고요. 그리고 현기증에서는 줌인 트랙 아웃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발명해요. 지금 현대에서도 많은 그 기법을 사용해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처음이었고 그가 최초였습니다. 그렇게 현기증 같이 왜 줌이 이렇게 촬영이 이렇게 집중되는데 이게 벽이 멀어지는 듯한, 여러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화를 처음 촬영 기법을 시도하고 실험적인 시도까지도 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새로운 시도와 도전, 그리고 영화 전체의 완벽성과 완숙미를 더해가면서 그는 서스펜스 장르, 스릴러 장르의 대가, 최고가 되십니다. Hi, Alfred Hitchcock 감독님, director. Nice to meet you. This is Uno. I'm here to ask you a question. My first question is that, did you know that you're gonna be like this? You are now legendary director for thriller and suspense film, and we all know you, we admire your work, and you are very successful and famous here. How do you feel about that? Do you miss here, or are you happy?
My second question is that if you want to make a 57th film, what kind of film, what kind of genre, or what kind of story would it be? Do you want to make a new suspense film, thriller film, or romance? What kind of story? What kind of film do you want to make? My third question is that when I watch your film, I know you love the number and you're playing with the number. So maybe you had some number in your mind before you go to picnic. You want to make how many films in this world? Just my guess. My guess is like 99. But what is your number you thought you're gonna make before you go to picnic? That is my last question. Every time when I watch your film, I learn something and I admire your work a lot and I love your film. So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Bon voyage. 여러분, 초가을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올해가 벌써 9월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남았는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고 가시렵니까? 네, 어떤 순간이든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꿈과 이야기가 빛나고 푸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도산대로를 걷고 있어 어제와 같은 오늘 속에서 누군가는 꿈꿨던 거리 지금은 그 꿈을 안고 살아 아침엔 차들이 줄지어 달려 빨간 신호 위에 햇살이 앉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봐 오늘도 어제랑 똑같은가 봐 편의점 앞 고양이는 변함없어 눈도 안 마주치고 등을 보여줘 누군가는 지각 누군가는 출근 누군가는 삶을 그냥 또 한 번 지나쳐 다들 바쁘게 걸어가 무표정 속에 말들 많아 커피 한 잔 한숨 많아 아무도 길을 묻지 않아 도산대로 이른 아침에 비